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존의 바이오 스펙트럼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구도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바이오 스펙트럼의 BS랑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한다는 니즈를 합쳐서 비즈니즈라는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매월 원료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조금 해당 원료에 대한 트렌드나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점들을 가볍게 토크하는 식의 좀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관련해서 오늘이 첫 화입니다. 첫 화죠. 잘 부탁드립니다. 첫 발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첫 발이 중요하죠. 성공을 기원합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 이게 성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네, 그래서 먼저 오늘 촬영에 이렇게 기꺼이 참석해주신 분들의 소개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바이오 스펙트럼 영업팀에서 바이오 스펙트럼 원료나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렇게 뭐 브랜드사들이나 제조사와의 미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희원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품질보증부에서 품질 분석을 맡고 있는 유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바이오 스펙트럼 유튜브에 가장 많이 출연한 사람이면서 생명과학연구소 효능평가원으로 있는 조원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품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발육팀 유경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첫 비즈니즈 촬영을 위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훌륭한 연구원님 분들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희 이번 첫 화의 이제 컨셉이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 원료 중에 하나인 바로 PDRN입니다. 그래서 PDRN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알죠? PDRN이 들어간 제품들이 뭐 피부용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곳에 들어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편하게 얘기 나누면서 PDRN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 PDRN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도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어떤 PDRN 원료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PDRN은 무엇일까요? PDRN이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좀 어색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PDRN이 폴리 데옥시 리보뉴클레오타이드의 약자인데, 앞에 붙은 폴리는 많다, 길다 그런 뜻이고, 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는 한마디로 DNA의 줄임말이에요. 결국에는 DNA가 길게 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PDRN은 이제 어느 정도 길이의 DNA들을 화장품으로 만들었다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PDRN 화장품의 효능은 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다 알잖아요. 뭐 항염, 피부 재생 이런 거로 많이 알려져 있죠. PDRN이 어떻게 보면 이제 DNA다 그쵸, 라고 그쵸. 말씀해 주셨고, 뭐 이렇게 재생이나 항염 효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PDRN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DNA라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뽑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PDRN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수출 공정 자체는 DNA 수출 공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료, 뭐 연어나 식물, 미생물 유래의 원료들을 물리적이나 효소적인 방법으로 일단 파쇄를 진행하고 물질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질들에는 DNA를 포함한 다양한 불순물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불순물들을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DNA를 추출하게 됩니다. DNA만 추출한다고 해서 이게 PDRN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추출된 DNA 자체를 다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PDRN을 만들게 됩니다. 일정하게 이게 어떻게 잘라요? 효소. 네, 뭐 효소적 처리도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물리적 처리도 있고, 소니케이션도 있고, 우압으로 자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화학적 처리, 뭐 산이나 알칼리 이런 거 처리도 있고, 다양한 과정을 좀 거치게 되면서 그런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됐다. 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간 PDRN 원료고요. PDRN이 결국은 이렇게 긴 DNA를 또 일정하게 조각을 내서 PDRN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PDRN이 결국은 소비자들이나 화장품 업계 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정확히 어떤 효능이 있나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기전, 어떤 방법으로 지금 PDRN이 효능을 내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PDRN이 DNA라고 말씀드렸잖아요. DNA는 ATGC라는 연기를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사용할 수 있는 기전은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반응성이 빠른 아데노신을 이용한 A2A 수용체 기전을 먼저 이용을 하는데, 항염이나 피부 재생을 할 수 있게 스위치를 켜준다는 역할인 거죠. 사실 아데노신을 이용해서 A2A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고, 너 이제 피부 재생해, 너 이제 항염 물질 내뿜어줘, 이런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하고 남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피부가 재생할 때 피부를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데, DNA도 복제해야 되고 다시 복구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새롭게 DNA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연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PDRN에서 분해되고 남은 것들, 찌꺼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재활용해서 빠른
빠르게 큰 에너지 소비 없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기전을 이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아데노신 그 A2A 리셉터에 작용을 하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아데노신은 흔히 이제 주름 관련해서 정말 잘 엄청 많이 알려주죠. PDRN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부 재생뿐만 아니라 주름이나 좀 이렇게 노화 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 PDRN이 들어간 화장품들이 정말 많단 말이죠. 기존에 PDRN이 없던 시절의 얘기와 비교해 보면은 일반 화장품과 PDRN이 들어간 화장품과 어떤 게 차이가 있고 뭐가 더 좋은가, 사실 이런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화장품은 악조건 속에 있는 스트레스성 악조건들,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무너졌다거나 악조건이 있기 전에 일반적인 피부에도 발라도 보습 이런 거 잘 되거든요. PDRN 자체는 일반 화장품과의 차별점이 거기서 나타나는 게 피부가 아픈 상태에서 바르면은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2A나 아니면은 다시 이용되는 그런 기전을 이용하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잘 받아들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좀 큰 차별점이고 기전이 잘 알려져 있고 그 A2A를 이용한다는 기전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화장품으로서 뭔가 기전을 풀어내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PDRN 성분 자체가 피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너무 잘 밝혀져 그쵸. 있고, 또 PDRN을 적용했을 때 이제 피부 재생이나 이런 거 효능이 또 좋다 보니까 일반 화장품 대비해서 조금 더 확실한 기전을 기반으로 소구하거나 할 때 좋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궁금할 것 같아요. PDRN만 쓰는 것들도 많지만 요새 참 액티브들이 정말 많아요. 널도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 히알루론산, 비타민 C. 아데노신, 과연 어떤 액티브들을 PDRN이랑 같이 썼을 때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반대로 이런 조합은 좀 주의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태 연구원님이 콤보 효능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아데노신 포함된 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DRN 자체가 피부 재생 효능이 있다 보니 일반적인 생각으로 아하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피부에 자극을 줘서 흡수가 되게 하는 방식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PDRN 제품들 원료를 다양한 원료들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레티놀과 같은 화장품의 경우에도 야간에만 사용해야 되고 빛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듯이 PDRN 제품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자극적인 원료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PDRN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피부 재생, 뭐 보습 이런 데 진정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뭐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이제 원료들이랑 조합은 좋을 것 같으나, 반면에 뭐 레티놀이나 뭐 아하바와 같이 조금 더 이제 자극적인 원료들과의 조합은 조금 신경 써 봐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뭐 비타민C, 고함량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그 스피큘 원료와 이 PDRN이 함께 사용된 원료를 보긴 봤거든요. 피부 투과가 잘 된다는 문구를 보긴 했는데, 사람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잘 확인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PDRN이 DNA니까 pH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pH가 엄청 낮거나 높은 뭐 콤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액티브를 같이 이용을 하면은 DNA가 변성될 텐데, 그러면 PDRN 효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런 것도 잘 조합하고 뭐 pH나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다양한 콤보를 해보는 것도 좋으나, 이 역시도 DNA 특성을 파악해서 pH나 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잘 검토해서 콤보를 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 또 추가적으로 화장품 원료라는 게 아무리 좋은 원료가 있어도 사람들의 피부 타입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조금 발랐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피부 스타일이나 타입을 잘 파악해서 자기한테 잘 맞는 원료를 사용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이게 지금 요새 가장 핫하고 어떻게 보면 또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요거를 위한, 그쵸. 오늘을 위한 자리의 목표죠, 사실. 저희가 이제 찍으면서도 조금 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PDRN 흡수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이제 많아요. 유튜브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블로그상에도 그렇고 PDRN은 흡수가 안 된다더라. 그래서 리쥬란 힐러 같은 이제 주사로 맞아야 된다는데, PDRN 화장품이 의미가 있나요? 이런 것들도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PDRN이 친수성이고 이제 피부는 기름이잖아요, 사실. 물과 기름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럼 PDRN이 피부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흡수가 되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생물학자로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많이 궁금하긴 하네요. PDRN들에 대한 많은 이제 레퍼런스 논문들을 보게 되면 피부 침투를 위해서는 일단 주사로 많이 시술로 사용을 하고 있고, 화장품
화장품적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직접적으로 피부 내부에 들어가야 효능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에는 PDRN 성분들이 유효한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분자량 크기에 따른 흡수율을 생각한다면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피부 흡수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DNA 자체가 친수성 고분자이기도 하고, 이에 더해서 PDRN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좀 분자량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PDRN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피부에 흡수되는 이런 딜리버리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딜리버리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요즘 트렌드가 최근에 이런 PDRN 자체를 저분자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방법과 마이크로 니들 패치 아니면 세포율의 소프체인 엑소조과 같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것과 결합해서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고요. 실제로도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쓰거나 저분자화 시키면 확실히 그나마 흡수가 좀 잘 많이 되긴 하겠네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흡수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 저는 써본 거 배민 딜리버리밖에 없어가지고 와 딜리버리 와, 전문가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PDRN 자체가 고분자량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피부 흡수가 너무 원활하게 잘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PDRN을 더 작은 분자량으로 만들어서 흡수가 용이하게 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연어 PDRN이 요새 뭐 투하게 됐지만 비건 PDRN으로 이제 식물 유래나 미생물 유래 PDRN이 나오면서 저 분자량으로 이제 작아지는 이런 현상도 생기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달체, 스피클에다가 코팅하는 방법, 또 다양한 전달체들, 뭐 리포좀, 엑소좀 뭐 이런 것에 담지해서 이제 전달하는 방법도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도 해당 이제 원료들이 하고 있군요.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미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하고 또 궁금하셨던 PDRN이 과연 피부 흡수가 될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스몰 토크를 해봤고요. 과거 이제 연어 PDRN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서 요새 이제 비건 PDRN에 대한 트렌드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PDRN 하면 당연히 연어 PDRN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동물 유래 PDRN 같은 경우는 뭐 연어나 송어에 이제 정수에서 유래한 PDRN들이 많은데, 요즘 또 비건 PDRN도 엄청 많단 말이죠. 특히 바이오 스펙트럼은 식물이나 유산균 등에서 유래하는 이제 비건 PDRN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물 PDRN 대비해서 식물 PDRN이 혹시 효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딱 구분 본 적은 없거든요. PDRN이면 PDRN이지 연어 PDRN, 뭐 식물 PDRN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같은 ATGC 염기로 갖고 있고 비율은 다르겠죠. 몇 퍼센트 비율은 다르겠지만 요게 피부로 들어가면 결국엔 다 ATGC, A2A 그 수용체 다 똑같을 건데 효능이 다른가?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제 생각은 그 연어 PDRN 자체가 의료기기로 사용되고 시술로 사용되다 보니 의학적으로 연구가 되었고 효능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진 거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식물 PDRN도 뭐 동일한 효능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동물 유래든 식물 유래든 ATGC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당연히 DNA가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그 분자량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정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같은 연어 PDRN이라고 하더라도 정제된 정도나 분자량의 크기에 따라서 효능이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보면 비건 PDRN이든 동물의 PDRN이든 분자량이나 정제도가 좀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된다면 비건 PDRN도 동물의 PDRN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 효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동물 유래도 비건 PDRN이나 효능은 유사할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임상 효능까지는 보기가 쉽진 않지만 포실험 정도의 모든 실험을 통해서 효능 효과를 연어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비건 PDRN도 그렇고 연어 PDRN도 그렇고 핫한 상태인데, 연어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 먼저 들어왔고 관련해서 이제 연구나 논문이나 임상 데이터가 이미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거에 비해서 비건 PDRN은 더 신규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직은 효능이 떨어지거나 비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비건 PDRN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임상 데이터와 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 실제 바이오 스펙트럼에도 이제 지금 비건 PDRN으로 임상을 준비하고 있으시죠. 네. 그러면 지금 바이오 스펙트럼에서는 비건 PDRN 관련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출시된 원료들도 많이 있는데, 비건 PDRN에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건 PDRN 관련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또 트렌드가 가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비건 PDRN의 좀 장점, 이런 어필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동물 유래 PDRN의 대표격인 연어 PDRN을 예시로 들면 원료가 되는 연어 자체는 냉수성 어종이고 계절이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수급에 좀 제한이 발생될 수 있는데 반면에 식물이나 미생물 PDRN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포 배양이나 발효 공정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상태에서 지속적이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해보면 비건 PDRN 같은 경우는 동물 유래 PDRN보다 지속 가능성, 공급 안정성 이런 쪽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화장품 업계 트렌드가 지금 비건이다. 그래서 비건 PDRN은 여기에 딱 알맞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알맞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알맞은 선택. 네, 알맞은 선택입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연어가 다 수입해서 와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연어 PDR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